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신제품 출시 온라인 세미나 오토데스크 인벤터 2017 신기능 소개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좀 봄비가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날씨가 좀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살짝 감기가 걸려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어쨌든 이맘때는 그 멍멍이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면서요. 자, 오토데스크 인벤터 2017 신기능 웨비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2017에는 고객들이 필요한 기능을 요청하는 저희 아이디어 스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스테이션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대한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 경쟁사 CAD에서 없었던 새로운 기능들까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인벤터 2017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지만 오늘은 크게 제가 한 9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9가지 영역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신기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벤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을 리드할 퓨전 360이라고 하는 오토데스크의 제품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쉐입 생성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최신 버전, 그러니까 17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현업 설계를 하면서 좀 고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제품 무게에 대한 고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제품 무게는 제품 재료비하고 일단 연관이 있고요. 제품 강도라든가 내구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무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는 제품 두께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살 빼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무게를 보통 많이 줄이셨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줄이고 나면 또 이게 실제로 이 제품이 구동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이 힘을 받을 때 얘네들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을지 여러 충족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무게라는 부분과 제품의 내구성이라든가 제품의 하중에 대한 그런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잘 믹스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현업을 하면서 느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떤 부품을 내가 설계를 할 때 이 부품이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충족을 하면서 가장 가벼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툴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능이 인벤터에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 CAD에도 여지껏 들어오지 않았었지만 인벤터 2017에는 이 기능이 들어왔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7에 들어온 건 아니고 16 알트 버전에 들어왔고 17에서는 기능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바로 쉐입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 쉐입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설계 검증하고 그 다음에 형상, 지오메트리의 최적화라는 이런 요구를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쉐입 제너레이터, 인벤터에 들어있는 쉐입 제너레이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이 원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다음에 무게도 가벼운 그런 형상, 결국은 에너지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인벤터 2017에서 업데이트된 쉐입 제너레이터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기청정기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부품 고유의 기능, 지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 고유 기능을 하면서도 무게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인벤터 쉐입 제너레이터에서 이러한 작업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계자는 이 제품이 받는 하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이 선택이 완료가 되면 이 제품의 하중을 받는 혹은 구속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에 대한 부분을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구속 조건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역은 이렇게 사각 박스를 이용을 해서 영역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좀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구석 조건을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을 여기에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는 보존이 돼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각 박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되죠. 형상이 대칭이라고 하면 이런 그 대칭 조건도 같이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속 조건이 부여가 되면 중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표값은 기존 대비 몇 프로 줄일 건지 아니면 타겟 중량을 얼마 낼 건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해석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된 형상은 모델로 다시 가져와 가지고 외곽선을 투영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구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벤트 내에 있는 그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내구성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쉐입 제너레이터는 성능 개선과 함께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최적 형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제품 성능을 높이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제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쉐입 제너레이터의 그 2017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을 좀 간략히 한번 다시 서머라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역 유지를 하는 경계 박스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만큼은 형상적으로 보존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 경계 박스나 혹은 원 기둥 방식의 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역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소 멤버 키라고 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제조상에 문제가 없는 최소의 두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지정을 해서 그 두께 이상으로만 얘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칭 기능을 통해서 대칭되는 형상이 있으면 대칭 기능을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빨리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질량을 지정하는 기능도 있어서 기존 대비 내가 목표 질량을 몇 프로 감축할 건지, 아니면 내가 타겟 질량이 있는데 이 타겟 질량에 타겟 질량을 맞추기 위한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직관적으로 부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필요로 했던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데이터 호환에 대한 부분이 될 건데요. 실제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협력업체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2D 오토캐드 도면을 받기도 하고, 뭐 외부 데이터, 뭐 카티아 데이터라든가, 뭐 유지 데이터라든가, 뭐 크리오 데이터라든가, 뭐 솔리드웍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경쟁사 제품의 그런 캐드 데이터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보안상의 이유로 중립 포맷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업체와의 협업에서 데이터에 대한 활용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변경 관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요상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벤터에는 애니캐드라는 기능과 DWG 언더레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17버전에 추가된 건 아니고 이전 버전에 추가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외주 협력업체와 협업을 할 때 외주 데이터의 그런 변경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벤터 2017에서는 그 애니캐드와 DWG 언더레이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니캐드 기법은 아시는 것처럼 외부 데이터에 대한 변환과 변환에 따른 그런 재작업 시간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립 파일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사용을 할 수 없었지만 2017에서는 중립 파일인 스텝 파일을 가져와서도 일반 캐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작업하시는 것처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기능만으로도 원본 형상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뭐냐면 기존의 속성값을 갖고 왔는데 속성값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서 속성 변경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비전이라든가 아니면 파트 넘버라든가 이런 것들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DWG 언더레이 쪽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WG 언더레이는 여러분들이 접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그 레이어들을 선택하거나 그 해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17에서는 크롭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로 따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따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WG 언더레이에서 만들어진 이 그 따낸 내가 그 2D 도면 형상을 가지고 구속 조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벤터 제품의 설계를 하듯이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던 이 도면을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쪽 그 면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이 구속 조건은 원본에 대한 그 원본 파일이 변경이 되면 구속 조건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2D 도면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작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도 쉽게 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2017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저희가 DWG 언더레이 참조 도면을 가져온 것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이렇게 인벤더 도면에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온 도면도 참조를 해가지고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협력업체와 일을 하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던 손쉽게 협력업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시는 작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상호 운영성에 대한 서머리를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애니캐드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레드 기법이 도입이 돼서 퍼포먼스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 파일 포맷, 스텝 파일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경 속성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변경된 속성 값에 대한 것들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WG 언더레이 같은 경우에는 DWG를 크롭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못 드렸지만 DWG 언더레이를 가져온 DWG를 다시 복사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참조 DWG 파일을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도 2017에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모델링 쪽으로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도면에서도 갖고 온 도면을 다시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새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상호 운영 속에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쉬 핸들링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협업을 하거나 외부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보통 경쟁사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텝이라든가 IGS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STL 파일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3D 프린팅 쪽에서는 STL 파일이 거의 표준처럼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많은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메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리 특성상 약간 쉽게 핸들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참조 스케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형상을 예를 들어서 서피스 형상을 뽑아낸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쉽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CAD사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고가의 모듈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터 2017에서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인벤터 2017만 있으시면 메쉬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작업들을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 그 메쉬 데이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이 보던 메쉬 데이터죠. 이 메쉬 데이터에 기존에 있던 인벤터 데이터와 구속 조건을 줘서 조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평면에 온라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축 맞춤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모델 데이터처럼 일반 부품처럼 패턴 기능을 이용해서 부품을 조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립이 되면 기구학적인 운동도 이렇게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참조로 따내실 수가 있고, 이 따낸 선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길이를 측정하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로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Fit Mesh Face라고 해가지고 STL 그 데이터 기반의 서피스로 추출해내는 그러한 그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은 뭐 고가의 그 특수 모듈로 제공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인벤터에서는 인벤터 내에서 그냥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갖고 들어온 메쉬 데이터, STL이라든가 OBJ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형상들을 그냥 바로바로 뽑아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 서피스를 이용해서 솔리드 모델로도 변환을 시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 특히 외부 데이터에 대한 호환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벤터가 가장 좋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더 확장이 돼서 STL 파일이라든가 OBJ 파일 같은 그런 그 메쉬 데이터에 대한 것도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에 주요 업데이트된 기능은 먼저 STL이라든가 OBJ 파일을 3D CAD 데이터처럼 핸들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속 조건을 설정해서 기구학적인 운동도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측정이라든가 단면 도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STL 파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케치 토형을 통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Fit Mesh Face라고 해서 메쉬 기반의 면 생성하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은 메쉬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만든 인벤터 데이터처럼 쉽고 빠르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새로운 그런 기능들, 기존에 없었던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가장 많이 요구를 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각 그 섹션별로 해서 어떤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서머라이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모델링 쪽에서 그 부품 쪽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부품 쪽에서는 가장 먼저 지원된 기능이 보시는 것처럼 이 멀티 프로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스케치들이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하나씩 도출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걸 도출해서 도출 거 사셨겠지만, 지금 마우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마우스 드래그로 해서 원하는 프로파일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선택하고 도출 명령을 누르면 일괄적으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상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가 있고요. 패턴 기능도 많이 향상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그 스케치 드리븐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패턴을 보통 만들 때 X방향으로 얼마, Y방향으로 얼마, 그 다음에 수량은 몇 개, 간격은 얼마, 이런 식으로 패턴을 주게 되는데, 어떠한 스케치를 따라서 동일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게 만들어진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드리븐 패턴이라고 해서 스케치를 따라서 포인트를 선정해주면 그 포인트별로 원하는 형상들이 따라가게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 패턴에서는 대칭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패턴을 만들면서 여러 형상들을 한 번에 빠르고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링 쪽에 또 하나 그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신 기능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부품이 복잡해지면 피처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 피처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문을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인벤터 2017에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릴레이션 창이 여기 뜨게 되고요. 이 릴레이션 창을 통해서 해당 피처가 어떤 부품과 모자 관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인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에
부품 모델링 쪽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어셈블리 쪽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셈블리 쪽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중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투명하게 하는 기능. 이거 많이들 요청을 하셨던 기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그 교차 참조하는 이런 그 형상에 대한 그 보기 기능이 새로 개선이 됐습니다. 크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참조 유형 아이콘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참조를 하고 있는지, 스케치를 참조한 건지 아니면 뭐 모서리를 참조한 건지, 그다음 DWG를 참조한 건지 요 아이콘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세부적인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 이 레퍼런스가 어떤 부품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오른쪽에 부품 이름이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잡한 어셈블리 내에서도 어떤 부품이 어떤 다른 부품과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품, 거기에서 오른쪽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부품을 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쪽에서는 경계 패치 사용할 때 가이드 레일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얘를 가이드 레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포인트를 가이드 레일로 선택을 해서 원하시는 그런 그 복잡한 곡면에 대한 서피스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보관 곡면 같은 경우에도 각도를 추가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직선 보관 곡면을 만들 때 각도를 주면서 한꺼번에 원하는 곡면들을 확장하거나 하실 수가 있겠죠. 판금 설계 쪽에서도 업데이트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업데이트된 내용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릴리프 형상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더 추가가 됐고, 요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 패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펀칭 위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랫 패턴에 대한 그런 그 형상을 어떻게 표현해 줄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통해서 이 플랫 패턴의 그런 펀칭 중심 위치로 표현을 할 건지 아니면 형상으로 표현할 건지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정의를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판금 제품에 대한 그 도면을 혹은 형상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펀칭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업데이트 연기라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됐고요. 이 업데이트 연기 같은 경우는 파일을 오픈을 하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쪽에 업데이트된 기능을 보시면 먼저 그 컷 엣지에서 지그재그 뷰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 리스트에서 위치 조정함에 따라서 이 텍스트들이 자동으로 줄바꿈하는 기능도 새로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였던 부품 리스트에서 파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해당 부품을 여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제 모드를 통해서 3D상의 이런 스케치들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기존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서머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품 쪽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멀티 프로파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 하셔서 여러 개의 그런 스케치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 기능 쪽에서는 패턴의 방향을 지정하는 그런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고, 여러분들이 좀 가장 필요하셨던 스케치 드리븐 패턴이라고 해서 스케치를 따라서 패턴 형상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각 패턴 하면서 그 미러링 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선보인 그 피처 관계 보기 하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벤터 2017에 이런 업데이트된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부품들을 훨씬 빠르게 생성을 하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셈블리 쪽을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어셈블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해당된 부품만 투명하게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참조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차 참조회 같은 경우에는 종속 원본의 이름이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한 부분이 모서리인지 아니면 DWG인지 아니면 스케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런 링크 관계도 끊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링크 끊기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색기 노드에서 파일 열기를 통해서 원하는 부품 혹은 원하는 참조에 빠르게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피스 쪽에서는 경계 패치 가이드 레일에 곡선이라든가 점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잡한 곡면을 좀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직선 보강 곡면 옵션이 추가가 돼서 각도를 지정을 하면서 한 번에 그 원하는 그 직선 보강 곡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에서는 여기 보시면 직선 보강 옵션에 그 수입 옵션이 있었는데 수입 옵션이 벡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기능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네, 판금 설계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너 릴리프 옵션이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접선과 라운드 꼭지점, 그다음에 사각형 꼭지점에 이 세 가지 그 릴리프 옵션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의 그런 제조 환경, 판금 제조 환경에서의 그런 다양한 요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펀치로 작성된 이런 형상들에 대한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열기 옵션에서 이 플랫 패턴을 업데이트 연기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금 파일을 처음에 열면서 아예 나는 플랫 패턴 업데이트를 연기를 하겠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그러한 기능들도 2017에 추가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도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그재그 절단 모서리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의 글자 수가 많아지는 경우, 이제 저희가 테이블 컬럼을 조정하는 경우에 글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문자 줄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 테이블의 부품 리스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해당 부품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의 이런 품번 스타일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풍선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시성에 따라 봄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필터 기능이 새로 추가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은 표현을 새로 만들어서 부품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부품 리스트 수량이 저희가 가시성으로는 그동안은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시성을 온오프 함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BOM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시성, 부품 리스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얘를 하이드 시키면 가시성을 꺼놓으면 얘가 실제로 봄 수량에서도 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도면 기능이 새로 추가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모델링에 대한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3D 스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D 스케치, 공간상에 스케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뭐 X방향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고 Y방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X, Y가 교차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가야 되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3D 모델링을 하면서 3D 스케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아마 케이블이나 파이핑의 라우팅을 설정할 때일 겁니다. 갑자기 뭐 라우팅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케이블이나 파이프 쪽에서 라우팅 설정하는 부분이 3D를 스케치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최적화되는 그 방법이 3D 스케치를 하는 인벤터에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3D 스케치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트라이어드를 통해서 각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드래그해서 기획값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XY 평면 방향으로 이동할 건지 아니면 그 X축, Y축, Z축 방면으로 이동할 건지 이런 것도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Z방향 평행을 하겠다. 이렇게 얼라인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XY 평면에 얼라인 시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기존에 뭐 평면을 돌려서 스케치를 하고 이런 작업하고는 훨씬 그 작업보다 훨씬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재활용해야 된다. 카피 페이스트를 하시게 되면 얘를 그대로 재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라이얼러, 코파일러가 만들어져서 얘를 이동을 시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해당되는 스케치를 다시 재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스케치 작업, 3D 스케치 작업이 거의 2D 스케치 작업 하시는 것만큼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레임 제품 같은 것도 쉽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요약드리겠습니다. 3D 스케치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은 먼저 새로운 스케치 그리기 도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튜브나 파이프의 라우팅 설정하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3D 스케치에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교 모드라든가 아니면 동적 치수를 입력한다든가 아니면 평면에 그린다든가 이런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재활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카피 페이스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만들어졌던 스케치를 재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속 조건 기능도 새로가 아니죠.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간상에 이런 스케치가 있는데 얘를 이쪽 평면에 내가 구속을 시켜야겠다.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포인트 구속, 이 포인트 구속 이렇게 작업하시죠. 하지만 2017에서는 이 스케치 전체 그냥 스케치 선택하시고 이 평면 얼라인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2번 하시던 작업 이제 1번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면상에 스케치하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공면상에 그리는 방법이 쉽지가 않으셨을 건데 2017에서 그 부분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 같은 경우에도 그 3D 코파일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X방향, Y방향, Z방향 이렇게 쉽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D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편의성, 작업 시간이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 지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는 한 7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튜브 파이프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벤터 2017에서는 튜브 파이프 쪽의 작업이 훨씬 쉬워졌는데 특히 이제 그 연성옷을 만드는 쪽에 좀 기능이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들이 개선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저희가 연성호스를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중간 포인트를 추가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얘를 배치를 하고 뭐 늘어당기고 뭐 이런 작업들 하셨어야 되지만 지금은 배치하다가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중간점을 배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코파일 트라이어드 좌표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 쉽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밴드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시는 것처럼 이 밴딩이 밴딩 각도에 따라서 얘가 밴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지 얘가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분에 밴딩에 문제가 생겨서 이 연성 호스가 배치가 안 될 거라는 걸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라우팅을 하면서 해당되는 부품을 이 브라우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품 같은 경우 제가 찍었던 부품 같은 경우 어떤 부품인지 이름이 뭔지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속품, 이 연성 올 수 있는 그 부속품의 사이즈를 일괄 변경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하나씩 변경을 하셨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멀티 셀렉션, 컨트롤 키나 뭐 쉬프트 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멀티 셀렉션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튜브 파이프 쪽에 업데이트된 내용 설명드리면, 먼저 그 다중 중간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렉시블 호스 라우팅을 하면서 중간점을 작성할 수 있다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절곡부 반지름을 체크하는 그러한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곡부 반지름 이슈가 생긴, 문제가 생긴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돼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루트 작업 중에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루트 작업 중에서 이 부품이 어떤 건지 찾는 그러한 기능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피팅 지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수정하시던 작업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튜브 파이프 대화 상자를 보시면 아마 이 사이즈가 커지면 같이 따라서 커지지 않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그 부분도 크게 개선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대화창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이런 것들도 같이 커지는 그러한 것들도 2017 튜브 파이프에 개선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협업 설계, 커넥티드 디자인 쪽인데요. 예전에 그 경쟁사 제품 쪽에서도 이 설계자들 간의 실시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때 그거를 교육을 받고자 저 멀리 보스턴까지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그 기능이 그 제품에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서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제어권을 서로 쉐어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제어권을 쉐어하면서 제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참 시도는 참 좋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저희도 설계를 하다 보면 이슈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설계자들한테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설계팀들끼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격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가서 작업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하지만 이게 설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계자랑 생산 담당자, 아니면 설계자랑 영업 담당자, 아니면 설계자랑 마케팅 부서와의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이 인벤터 2017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초기에 모든 다양한 부서들이 그 제품 초기에부터 참여를 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통한 그런 제품이 개발이 돼야 가장 이상적인, 가장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컨셉을 잡을 때부터 생산을 염두를 해두고, 초기에 제품을 설계할 때 고객의 요구사항까지 반영하고 하는 형태의 그런 제품이 만들어져야 시장에 나가서 당연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다면 해야 원하는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지역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컨텐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3D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작업이 되게 어렵겠죠. 하지만 인벤터 2017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A360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한 내용을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아이콘 지금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A360으로 그 협업 환경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 환경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 혹은 유관 부서에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필요한 이런 옵션들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컴포넌트 이름까지 다
확인을 시켜줄 건지 아니면 속성값이 다 보여줄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안 보여줄 건지 그냥 형상만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고 디자인 쉐어 담당자를 선택을 하고 디자인 쉐어를 하게 되면 담당자는 어떠한 장소에서든 상관없이 모바일 기기에 대한 환경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그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에다 바로 검토한 내용을 피드백을 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죠. 그래서 장소에 제약 없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계, 제품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게시판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바뀌었는지 이러한 것들도 다 자동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정보만 공유를 하게 되면 이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커넥티드 디자인 쪽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A360을 연결 인터페이스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창을 띄우거나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오른쪽에 있던 그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얘가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 정보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파일 이름도 다 감추실 수도 있고요. 필요한 속성들, 중요한 속성들이 있다라고 하면 속성들도 빼고 그런 형상만 이렇게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형태로 이게 게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당연히 그냥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쉐어 디자인만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공유해야 될 정보만 선택하시고 쉐어만 누르시게 되면 더 이상 하실 작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게시판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커넥티드 그 설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8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조립도라든가 전개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작업 애니메이션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끊임없이 있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인벤터 퍼블리셔를 많이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하시면 아쉽게도 인벤터 퍼블리셔는 지금 단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조립도라든가 전개도 혹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과거에는 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다 그리는 작업을 많이 했죠. 매뉴얼 같은 경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3D CAD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는 이게 어쨌든 CAD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건데 굳이 별도의 툴로 별도의 환경에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얘를 인벤터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별도의 툴에서 작업되던 기능들을 인벤터로 가져와서 그거를 인벤터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능과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조립 종료대 같은 경우는 제품 구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필수 도구죠. 그래서 인벤터 2017의 그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도면 작업이라든가 이런 그 문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애니메이션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품을 선택하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트윅이었죠. 트윅 방식으로 해서 끌어다 놓으시면 이 이동한 정보가 아래쪽에 스토리보드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작업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카메라로 이렇게 담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위치로 만들어져 있지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새로운 스냅샷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비디오로 만들 때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서 원하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스토리보드는 여러 개의 스토리보드를 같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스토리보드별로도 저희가 필요한 동영상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면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뷰 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전에 프레젠테이션 쪽에서 만들었던 그 스냅샷을 이용을 해가지고 BOM을 위한 이런 도면들도 새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벤터에 그 새롭게 추가된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제품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조립 설명서 혹은 이런 조립 애니메이션 이런 작업들도 보다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기능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새로운 환경이 들어왔죠. 새로운 UI가 들어왔는데 이전에 있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그 투입한 리스트를 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스토리보드에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은 절대 다시 뭐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열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UI가 추가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 그 뷰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비디오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바뀐 건 이 스토리보드가 새로 추가됐다는 거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인벤터 2017 신기능 중에서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3D PDF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들어왔네 라고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게 참 오래전부터 많은 고객분들이 요청하셨던 기능들이었고요. 경쟁사 쪽에서는 뭐 이 기능이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벤터 2017의 3D PDF는 기존에 보셨던 그런 어떤 3D PDF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3D PDF가 가장 그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모델 경량 표현과 문서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장 효과적인 협업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인벤터 2017에 있는 PDF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PDF 뷰어와 문서 기능만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속성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내보낼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뷰 중에서 여러 어셈블리 중에서 내가 필요한 어셈블리만 만든 뷰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서프레스 시켜놓고 필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 하는 그런 뷰가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뷰만 내보내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D 이 시각화죠. 이 시각화에 대한 퀄리티도 지정을 해서 파일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 3D PDF를 그 협력 업체와 협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경우에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텝 파일도 같이 넘겨주세요 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인벤터 2017에 있는 3D PDF에서는 스텝 파일도 같이 만들어내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템플릿이 있다라고 하면 걔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어태치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도면도 이렇게 어태치해서 같이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경쟁사의 CAD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3D PDF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3D PDF가 협업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이 협업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그런 요구사항들까지 같이 포함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기본 템플릿에 이 3D PDF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선택한 뷰들만 이렇게 퍼블리시가 되고요. 필요한 파트 리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 치수 측정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치수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달아서 다른 사용자에게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피드백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별도의 다른 솔루션 없이 이 PDF, 퍼블리시된 PDF만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D PDF에 업데이트된 기능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아크로벳 리더에서 일단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할 때 모델 특성 값이라든가 그런 시각화 품질이라든가 뷰 표현 이런 것들도 내보내면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표준 템플릿이 있다라고 하면 표준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템플릿은 회사 사정에 맞게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원하는 템플릿으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스텝 파일까지 첨부해서 내보내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2D 도면도 같이 첨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인벤터 2017의 신기능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벤터 2017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을 리드할 오토데스크의 새로운 솔루션인 오토데스크 퓨전 360을 보시고 약 5분 뒤에 저는 Q&A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Fusion 360? Is it a cloud-enabled collaboration platform that enables designers to instantly share, review project data, manage versions, find where use, and share ideas on any device at any time? Is it a 3D CAD application with both freeform and solid modeling tools seamlessly integrated into one application? Is it a 3D animation and rendering application? Is it the first cloud-enabled tool to provide 2D drawing capabilities? Is it simulation software? Or is it a CAM application for turning and milling operations? This i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Fusion 360. It's not any one of those things. It's all of those things. It's the next generation product innovation platform designed to work on Mac, PC, and mobile devices. So come on, what are you waiting for? Try Fusion 360 today. 어떻게 마지막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 부분도 질문이 좀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질문들을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약간 애니캐드 쪽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D 프린터 관련된 부분도 약간 설명을 좀 요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인벤터 애니캐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좀 아까 제가 좀 길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외부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티아라든가 유지라든가 크리오라든가 솔리드웍스라든가 이런 그 외부 데이터를 과거에는 변환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얘를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셨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얘를 참조로만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참조로만 갖고 있고, 참조로 갖고 있다가 얘가 변경이 되면 과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변경된 데이터 다시 봐서 다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다시 부품으로 가져오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벤터에서는 얘를 참조로 갖고 있다가 얘가 업데이트된 파일이 여기에 덮어 써지면 인벤터에서 얘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표시를 해주고요. 거기에서 내가 필요하면 형상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된 정보가 다시 내 인벤터 환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데이터 변환하셨던 작업들을 더 이상 이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과거에는 경제상 캐드 데이터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립 파일은 스텝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텝 파일을 내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협력업체에서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내가 업데이트만 하게 되면 다시 내 캐드 환경에서는 형상이 변경된 업데이트된 그런 형상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참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형상이 없어지지 않으면 참조는 얘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상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하면 참조가 당연히 그거는 뭐 어떤 캐드든 참조가 깨지지만, 형상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얘가 바뀌면 얘도 같이 따라서 바뀌는 형태로 참조 관계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벤터의 애니캐드 기능이고, 이게 아마 경쟁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고가의 모듈로 아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벤터에서는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터하고 3D 프린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문의를 좀 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에서는 3D 프린팅 관련된 기본 그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도 만들고 있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그 3D
프린팅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을 더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벤터에서도 3D 프린팅을 위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S사의 그런 그 프린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린트 드라이버처럼 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할 때는 그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모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모델을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그런 고정판이라든가 지지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또 그 프린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쉽게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포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얼마나 할 건지, 그 다음에 얘가 프린팅을 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인벤터 환경 내에서 그 버튼 하나만 누르시게 되면 그 환경으로 바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오토데스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인벤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조금 더 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그 따로 그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신 내용들 인벤터 2017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되는 자료에 보시면 동영상 밑에 해당 링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되는 동영상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거기에는 그 하단에 그 서브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구나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그 인벤터 2017 그 신기능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정의 달 맞이하셔서 모두 다 가정에 평안히 깃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